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문제 2번 답변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생체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은 인상기와 글리세롤 분자로 이루어진 머리 부분과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꼬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화학적 구조로 인해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한 친수성, 꼬리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는 소수성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생체 내부는 물속 환경이기 때문에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외부로 배열되고 소수성인 꼬리는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배열되어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2-2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투과가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이 이러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이유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다양한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2와 CO2와 같은 무극성의 작은 분자들은 소수성의 인지질층을 통한 단순 확산을 하며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과 같이 이온 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 또는 능동 수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의 경우에는 세포막을 직접 가로지르는 것이 아닌 소포를 이용한 수송을 하게 됩니다. 2-3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물 분자는 분자량이 18이고 극성 분자입니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이용한 이동이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물 분자는 작은 크기로 인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인지질 이중층의 내부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의 물이 이동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막단백질의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과 같이 극성 분자들을 보통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물 분자도 특정한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 분자는 생체막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모두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운반체 단백질인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 결합 부위가 세포 안쪽으로 열리게 되고 나트륨이 이 운반체 단백질의 나트륨 결합 부위에 결합하게 됩니다. 운반체 단백질은 ATP에 의해 인산화되어 구조가 변형되면서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고 칼륨 결합 부위가 열리게 됩니다. 칼륨이 운반체 단백질의 칼륨 결합 부위에 다시 결합하고 인상기는 운반체 단백질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이로 다시 운반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칼륨이 세포 안으로 방출되고 다시 나트륨 결합 부위가 열리면서 위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자전달계가 만약 저해가 된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가 저해가 되어 ATP 생성이 감소될 것입니다. ATP 생성의 감소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은 저해받게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 안으로 칼륨을 2개, 세포 밖으로 나트륨을 3개 내보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세포막을 경계로 각 이온의 농도 구배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세포 안이 밖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되도록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ATP가 부족하게 되어 이러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이 저해된다면 세포 내 나트륨이 축적되고 칼륨 농도가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세포막의 휴지 전이는 정상일 때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5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과흥분은 지나친 흥분 전도로 인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로는 나트륨 통로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역치 이하의 자극에도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유입이 유도되어서 탈분극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통로의 비활성화가 저해가 된다면 나트륨 통로가 적절히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어서 탈분극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